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자, 결혼을 종결시키는 것보다는 그 문제의, 그죠? 존재죠. 문제의 존재 자체가 뭘 요구하냐면, 원심법원 자체가, 자, 자신에 대해서 인적 관할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자, 원심법원이 소위 이혼을 허락하는 그 관할에 대한, 그죠? 원심법원 자체가, 자, 뭘까요? 여기서 보면 인적 관할이 없는 한은, 인적 관할이 없으면, 자, 위자료라든지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판결 내릴 수 없게 돼 있어요. 자, 엘리만이라는 건 뭘까요? 엘리만이. 자, 엘리만이. 하고, 어트너스 피. 자, 이게 변호사 비용하고 위자료는 뭘까요? 그 사람한테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 사람. 이건 뭘까요? 이건 해당 부분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했는데 계속 내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가산세에 붙으면서 그 사람한테 쫓아다니는 거야. 그 이사 가든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이건 인적 관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적 관할. 그러니까 합해지면 안 돼. 자, 결혼은 물적 관할, 자, 엘리만이나 어터니는 인적 관할. 그럼 인적 관할은 또 뭘까요? 다르죠? 인적 관할은 뭘까요? 또 미니멈 컨택트 룰이 있으니까 이건 또 소환도 안 되고 또 법원도 달라질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남자 입장에서 뭘까요? 자, 콜롬비아에다가 소를 쓰게 하든지. 요거는 또 프랭클린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보게 되면. 아, 재밌네. 그죠? 굉장히 재밌죠? 엄청 재밌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룰도 이해하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However, only other issue relate disposition money to property located in the state Franklin. 당연하죠. 자, 프랭클린 주에서 있는 그런 그죠? 부부 재산에 대한 처분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자, 이런 인적 관할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 사실 결혼을 종결시키려는 사건에 대한 피고에 관한 관할이 인적 관할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프랭클린 입장에서 볼 때 뭘까요? 당연하게 유효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한마디로 뭘까요? 프랭클린은 당연하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죠. 판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판결을 부당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콜롬비아 부인이 있지만 프랭클린 가서 집도 샀다 하더라도 뭐 전부 100% 이 사람한테 갈 수는 없죠. 부부라는 게 이미 딱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당연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고난의 관할이 있는 거죠. 이러한 케이스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런 재산의 분할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프랭크들은 당연하겠죠. 물적 관할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얘기죠. 프랭클린에 대해서 당연하게 피고에 대한 인적 관할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한 우리가 얘기죠.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 안 되면 집에서 10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룰들이 여기 녹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금방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서 뜻을 새기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판결문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자, 이제 부인이 뭐라고 또 주장하냐면, 자, 수정법 제14조라는 거 있어요. 수정법 제14조의 듀프로세스. 이게 중요하죠. 듀프로세스라는 게 수정법 제14조에 있어요. First Amendment 부터 시작해서 the 14th Amendment, due process. 그래, 정당한 절차, 우리나라도 뭘까 재산을 뺏을 때도
우리가 수용을 할 경우에 공공 테이킹 같은 거 있죠. 테이킹 공공용지로 수용할 경우에도 우리가 그 사람이 재산권을 무조건 뺏는 게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매기고 또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재산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우리 헌법의 내용처럼 똑같은 듀 프로세스도 똑같아요. 절차가 중요하죠. 미국은 절차를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형사법, 형사절차법 보게 되면 거의 90%가 다 이게 헌법, 듀 프로세스. 경찰이 신문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느냐, 불법적으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이 구속되느냐 마느냐도 우리가 결정될 수 있죠. 그래서 뭘까요? 자, 정당한 절차라는 게 뭐 보게 되면 프린코트라는 것은 당연하게 본인에 대해서 인적 관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재산 처분에 대해서, 특히 결혼 재산 처분에 대해서. 그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 법원에 따른 관할의 주장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미니멈 컨텍 스탠다드가 만족돼야 된다. 그게겠죠? 미니멈 스탠다드, 그죠? 미니멈 컨텍 스탠다드. 아무 연관이 없다 그러면, 그죠? 관할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또 미국의 연방대법원 샤프너 케이스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제 판결되어 있냐면, 한 주에 부동산이 그냥, 그죠? mere presence. 그냥 의도적인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그죠? 존재하는 경우. 스탠딩 언론이죠. 는 우리가 충분한 미니멈 컨텍 룰에 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적 관할을 하더라도 mere presence는 뭘까요? 야, 갑자기 부동산이 생겼어. 라든지. 갑자기 내가 필요한데 요트를 하나 쉬어하게 됐어. 어떤 재산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그렇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미니멈 컨텍트 룰에 반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인 것 자체가 이러한 소인이죠. 이러한 소인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그죠? 없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미니멈 컨텍트, 충분한 컨텍트 룰에 구성되지 않아. 반한다. 하지만 뭐라고 이제 법원에서 이 닉타를 했냐면 이제 부연 설명한 거죠. 이제 판사가 위에 걸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또 해드릴게요. 자, 부동산에 대한 주장이라는 게, 이러한 두 사람 사이에, 그죠? 이러한 논쟁의 근거라고 할 경우에는 뭘까요? 근거가 되는 경우는 뭘까요? 주 법원 자체는, 그죠?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할을 적절하게 인정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샤퍼, 그죠? 샤퍼 케이스에서 우리가 스프링 코트에서 얘기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런 것은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거 좀, 그럼 뭐, 인정해주자. 그죠? 아무리 미니멈 컨택 룰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논쟁의 근거 자체가, 논쟁의 근거지요? 소스니까 근거 자체가, 그 논쟁의 근거가 그 원이라 그러면, 주 법원에서는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주 원이라 그러면, 그건 해주자. 자, 그리고 미시스 데니얼 입장에서 적절하게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주와의 이 계약이라는 게 컨택이죠. 뭐 컨택이죠. 이 접촉이라는 게 자신의 남편이 별거 이후에 프랭클린에 이주했다는 사실. 하지만 당연하게 결혼이 존속된 사실을 그대로 있고, 또 남편과 결혼이 아니었다 그러면 프랭클린 자체는 뭘까요? 당연하게 본인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하게. 하지만 프랭클린 자체는 우리가 결혼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Mr. Daniel's complaint addressed division of only property located in Franklin, 그죠? 남편의 그 소장의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프랭클린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를 우리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법원의 관할에 대한 행사 자체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적법 절차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인정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도입부 인트로덕션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만큼 이제 적고 사실관계를 여기 있잖아요. 요 사실관계를 여기다 첫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걸 어떻게 돼요? 잡아다가 페이스트 하면 돼. 나중에 한번 적고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을 잘 꾸미고 나서 나중에 사실관계를 얘기할 땐 앞에 부분을 가서 우리가 페이스트 딱 해서 그대로